혈액순환 쌍꺼풀에 잘못된다고 능력 아니요. 마약 복용. 진짜 어디 가는 거예요? 아직 100% 잘못한 거 아시죠? 주식 보험 좀 해주세요. 해서 병 날 테니까. 당신을 보험 사기범으로 체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사정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제가 보험 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험 사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 조폭이 연루된 고의의 교통사고, 불법 브로커를 고용한 거액의 보험금 수령?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험 사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 면담 전에 상담 실장을 면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검사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그 치료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뛰어나고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담 실장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실손보험의 통원 의료비는 통원 1회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되면 그 한도를 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게 되면 입원으로 간주해서 입원 처리를 해줄 테니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본 병원은 입원실이라는 간판이 적혀있는 방을 들어가 보면 방이 아주 작은데 침대 2개가 딸랑 놓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입원실에서 잠시 쉬었다가 귀가하게 되면 입원 관련된 서류를 발급해 줄 테니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보험 설계사와 불법 브로커, 의사가 결탁해서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음에도 비염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노안 교정술을 받았음에도 백내장 치료를 받았다고 진단서를 발급받고, 쌍꺼풀 수술을 했음에도 안검하수, 눈꺼풀이 처지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 주사 치료를 받고 감기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어떤가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보험금,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과도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라고 교통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해자가 경찰서에 마디모를 신청해서 국과수에서 교통사고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명이 나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판매된 실손보험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는데, 이 보험은 상해로, 즉 다쳐서 한의원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치료비의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약을 보신제처럼 복용하기 위해서 발목을 삐끗했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며 한의원 치료를 받고
한약을 조제받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 텔레비전이 낡아서 노후화돼서 고장이 났는데 옆집 아이가 놀러와서 장난을 치다 텔레비전을 파손시켰다며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보험, 남들도 다 받는데 나만 받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보험금은 꽁돈이라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머니는 당시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딸은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지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보험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조사를 통해서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밝혔는데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척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결국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딸과 어머니를 보험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딸과 어머니에게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딸과 어머니를 보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재판하는 과정에 어머니는 지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즉 보험 사기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 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보험 사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는데 과거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실고지나 불고지를 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는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본인 실적을 위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수령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보험계약을 체결하자는 사탕발림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시켜서 의사가 권유해서 나는 몰랐다는 내용은 항변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무지도 곧 죄가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로 보험금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결국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간혹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못 받은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던가 보험금을 더 받아주겠다고 여러분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는 불법 브로커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브로커의 말을 듣고 사건을 의뢰하는 순간 여러분도 보험 사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뵐게요. 안녕.